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여의도 펀더멘tal 오늘은 우리 2차전지 기업 중에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PNT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최근에 PNT가 주가가 엄청 치고 올라왔는데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고 왜 올라왔느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팔아야 하나 더 들고 가야 하나, 이 이제 두 가지 고민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얼마에 더까지 더 들고 가야 되나, 이 목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두 가지 키포인트에 방점을 맞춰서 PNT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네, 굉장히 비싸죠. 1조 7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이 7만 8천원까지 왔습니다. 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무섭게 치고 오죠. 4만원짜리가 거의 2배, 100%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 거래량도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 최근에 2차전지의 핵심 기업이 지금 PNT하고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 기업이 PNT다.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가져가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시는 거죠. 동사의 수급상을 봅시다. 거의 한 달 내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에 나섰다. 아마 이제 애플에 동사가 납품을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서부터 크게 주가가 오르면서 주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가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 PNT라는 기업의 주인은 우리 한국 기관 투자가들이다.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팔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기관 투자가들이 추가로 더 가져가면 더 가져가야 되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를 이해하려면 2차전지 제조공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오랜만에 우리 한 9개월 만에 2차전지, 한 1년 만에 2차전지를 해보는데 뭐하는 기업인지 좀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크게 3개 공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극을 만드는 공정, 전극공정, 조립을 하고, 전극을 만드는 것을 조립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2차전지 기능을 만드는 기능, 이 세 가지 크게 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사가 속한 공정은 첫 번째 공정인 전극공정에 동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극공정, 조립공정, 화성공정, 이 세 가지 공정에 동사가 속하는 것은 전극공정이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극공정은 뭔가를 믹싱한다. 뭔가를 섞는 거죠. 양극과 음극과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이제 뭔가 전류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만드는 것은 믹싱 공정. 믹싱을 한 다음에 이제 뭔가 코팅을 해가지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게 해주거나 뭔가 잘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정을 하는 것을 코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눌러서 적당하게 누르거나 크게 누르거나 해서 부피도 맞추고 높이도 맞춰야 되고, 이러한 공정, 아변 공정. 그 다음에 이걸 잘라가지고 규격에 맞게 딱딱딱 만들어주는 공정. 이렇게 믹싱, 코팅, 아변, 슬리팅, 이렇게 4개의 공정으로 동사가 극판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동사가 첫 번째 속할 공정은 코팅 공정에서부터 속하죠. 믹싱 공정에서는 동사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믹싱은 TSI, 윤성 FNC, 제일기공. 코팅 공정에 PNT가 나오죠.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CIS는 삼성 SDI와 LG엔솔. 다음에 아변환 공정에 PNT가 나오죠.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다. CIS도 마찬가지고, 슬리팅, 자르는 것도 PNT. 그래서 PNT는 코팅, 아변, 슬리팅, 이 세 개의 기업에서 CIS와 함께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믹싱 공정은 뭐냐? 믹싱 공정에서 활물질 NCA, NCM, LCO, LF 등을 넣고, 여기에 도전제를 넣고, 바인더를 넣고, 용매를 넣고, 첨가제를 넣어서 뭔가를 섞어야죠. 전극 공정의 첫 단계로 활물질에 도전제, 바인더, 용매를 섞어 슬러리를 만드는 공정이 바로 무슨 공정이냐? 믹싱 공정이다. 믹싱 공정은 다양한 양극재, 음극재, 도전제, 용매, 첨가제를 넣어서 슬러리를 만든 공정이 바로 믹싱 공정이다. 분말 형태의 활물질, 양극재, 음극재와 도전제를 건식으로 섞는다. 그래 여기에 바인더를 녹인 용매와
습식 믹싱을 해서 슬러리를 만들어서 이송을 시킨다. 정량의 다양한 혼합물 재료 배합과 균일한 슬러리 조성 및 이물 관리 능력이 필요하죠. 믹싱 장비의 기술 개발의 중점은 시간당 믹싱 용량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네, 이 과정에는 동사가 관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정부터 동사가 관여를 하는데 이 슬러리를 만든 것을 분사해서 코팅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말리는 과정, 이 과정에 P&T 기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판 역할을 하는 집 전체가 있는데 알루미늄과 구리호일로인데 여기에 전극 슬러리를 정해진 패턴 및 일정한 두께로 코팅 후 건조하는 공정이 바로 코팅과 드라이 공정이다. 아까 만들어진 슬러리를 쭉 뿌려서 일정한 균일하게 뿌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이 공정, 뿌리는 공정, 코팅을 입히는 공정,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데 이 공정에 동사 장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팅 공정은 양극과 음극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양극 코팅이 있고 음극 코팅이 있고 서로 두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극 집 전체는 알루미늄 박이 사용되고 음극 집 전체는 구리박을 사용한다. 음극 집 전체는 구리박을 사용하고 양극 집체는 알루미늄. 그래서 우리 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박에는 뭐 SKC라든지 롯데 머티리얼즈, 에너지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이런 구리박을 만드는 거죠. 코팅 공정에서 전지 설계에 대한 변수가 결정이 된다. 세 번째는 아병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캘린더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병 공정은 롤로 압력을 가하여 전극의 두께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공정이다. 이렇게 쭉 슬러리를 뿌려가지고 이제 아주 가느다란 그 동박에 이제 슬러리를 뿌리는 거죠. 네, 아병 공정을 수행한 전극판은 두께만 줄어들고 길이는 일정하죠. 두께를 맞추는 공정이다. 아병 공정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 밀도를 증가를 시켜야 되고 전극과 금속방, 알루미늄, 구리호일의 결착력을 증대를 시켜야 되죠. 전극의 조지가로 이온의 원활한 이동 여부를 부여를 해주는 게 바로 아병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 동사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극 공정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말린 것을 자르고 그 다음에 뭔가를 건조를 해야 되겠죠. 슬리팅, 자른다, 절단한다. 설계된 전지 규격에 맞춰 전극의 폭을 자르는 공정이다. 전지 사이즈 변경 시 규격에 맞는 브레이드를 교체를 하면서 자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레이저로 많이 자릅니다. 백컴 드라이닝, 진공에서 건조를 해야 되죠. 절단 공정을 마친 노을 형태의 전극판을 장시간 건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 이렇게 4개의 공정인데 동사의 장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는 전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 화성 공정, 뭔가 화성 공정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가스도 주입해서 이제 전지를 만드는 마지막 공정인데 동사는 전극을 만드는 공정, 이 전극을 만드는 공정이 믹싱 공정과 코팅하고 드라이하는 공정, 그다음 캘린더 아병 공정, 자르고 말리는 공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는 여기에서 코팅과 드라잉, 그 다음 믹싱, 자르고 백컴 이 4가지에 하나 둘 셋 넷 4가지에 관련된 그러한 제품 그 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P&T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P&T가 배터리 3사에게 다 납품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P&T 배터리 3사 아병공정 제품 P&T 슬리팅 배터리 3사.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누구에게 이 음극 기판을 만드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제공을 했냐? 바로 테슬라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럼 국내에서는 거의 휘어잡았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동사의 영업력과 동사의 제품이 나갔다는 게 이제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는 P와 Q가 다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를 기본적으로 어떤 큰 그림에서 이해를 했는데 좀 더 한 단계 더 깊게 동사가 만든 그러한 그 기계 제품 중에 롤툴 장비라는 게 있다. 롤툴.
to roll. 이걸 모르면 동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roll to roll. 동사는 roll to roll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사업부와 소재 사업부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roll to roll 공정은 모재를 회전롤에 감으면서 소종의 물질을 도포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공법으로 roll to roll 공정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본 재료에 포일 같은 데다가 이제 뭔가를 도포를 하죠. 기능을 넣어서 쭉 아주 길게 일정하게 아주 얇은 거로 길게 쭉 이것을 도포를 해서 코팅을 하고 나중에 이걸 돌돌 말아서 자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말리는 이 과정에 롤투롤 이 기술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이 롤투롤 기술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PNT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길게 늘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아주 우리 눈에 보기 얇게 그 안에다가 도포를 하는 이 기술은 도포를 해서 늘리는 이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된다는 거죠. 2차 전지 소재 장비에도 사용이 되고 IT 소재 장비에도 사용되고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도 사용되고 기타 산업의 소재 장비에 사용된다. 즉 동사의 롤투롤 기술의 확장성. 이 확장성이 향후의 미래 먹거리라는 거죠. 글로벌로도 가는 게 1번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로 다양한 기기에 사용된다는 게 두 번째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의 매력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장비사로의 진화 중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K푸드도 그렇고 K뷰티 화장품도 그렇고 시장이 국내에서 크다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동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최근에 동사 테슬라 건식 코팅 관련 장비를 납품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지금 테슬라 납품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지금 대주전자 재료하고 다음에 누구냐? 우리 PNT다. 게임 체인저인 건식 장비 납품과 차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동사는 해외 대형 고객사에게 건식 관련 장비를 발주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뭐 1,000억 이하였던 것 같아요. 일회성이 아닌 추후의 지속적인 공급 체결이 기대된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성. 건식 공정은 공정상에서 배터리 가격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비이다. 건식 생산은 생산 비용이 17%나 감소하고 습식 코팅 대비 코팅 비용이 14% 감소하고 전기 비용도 30%나 감소하는 그러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기계이다. 제품이다. 건식 공정이 코팅을 하는데 습식으로 하지 않고 건식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을 17%나 줄이고 다음에 전기 비저로도 38%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기술, 이 기술을 만들게 해주는 그 제품 코팅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의 PNT다. 테슬라에게 이 건식 코팅 장비를 납품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건식 코팅 장비의 장점을 보면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생산 에너지가 47%나 감소하고 생산 비용이 17%나 감소하며 습식 코팅 대비 코팅 비용이 14% 감소. 앞에서 배웠죠. 전기 비용이 38%나 감소하는 아주 가격적 이점이 있다. 높은 두께의 양극재 캐스팅이 가능하며 바인더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내구성이 50%나 향상이 되고 같은 부피 대비 용량이 20%나 증가한다. 아, 이게 건식 코팅 기술의 핵심이네요. 네. 내구성도 좋고 부피도 적어지고 에너지 밀도도 증가하고 이러한 건식 코팅 장비를 생산해서 누구에게? 테슬라에게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쭉 원료를 넣어서 이 동박 호일에 이를 쭉 뿌려주면서 기능이 이제 뭐 전극을 만드는 그런 코팅을 입히는 작업인데 습식을 하면은 톡식 베이퍼 독성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을 드라이로 해서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라미네이팅 하는 방식이다. 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 롤트롤 쭉 포일을 쭉 깔면서 여기다 코팅을 하면서 이것을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라미네이팅 하다. 열로 가열해서 붙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이된 일렉트릭 로드 이 급판에 여기다 알루미늄 같은 박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식 공정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여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능을 넣어주는 거, 이게 코팅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라인을 4개를 가지고 있다고는 라인 자기 공장이 미국의 공장에 1, 2, 3인데 이 중에서 가동 중인 것은 하나밖에 없다. 라인 1. 예. 코팅 장비도 하나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텍사스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좀 내부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램프업이라는 것은 생산을 말하는데 생산을 좀 완료시키는, 그래서 하나만 가동시키지 않고 코팅 장비를 더 들여와서 라인 1, 2, 3, 4 기존에 이제 다른 곳에서 사다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자체적인 음극재 코팅 장비를 들여와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전략, 혹시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양극을 만드는 방법, 음극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극과 음극 기판, 양극 기판이 있고 음극 기판이 있는데 이 양극 기판은 LG엔솔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음극 기판은 그동안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럽 걸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음극 기판을 만드는 제조 기술을 이제 한국에서 장비를 들여와서 만들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테슬라의 생각. 결국은 내재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게 4680 배터리 코스트 로드맵인데 공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많이 들죠. 공정. 전체 결합하는데 7%, 양극재를 만드는데 비용이 12%, 음극재는 5%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정이 18% 차지하죠. 디자인이 14%, 나머지 비용인데 이것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정을 좀 합리화시키는 거. 원통형 배터리 1685, 2170, 4680, 지름은, 높이는, 부피는, 차량당 개수는 960개, 에너지 밀도 300, 킬로당 300 암페어라고 그래야 되나? 에너지 용량 9000암페어죠. 비용 $75, 전극 필름 두께 이런 식으로 해서 원통형 배터리 비교를 해놨는데 결국은 공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줄이는 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이다. 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다음 매력은 차기 미래 먹거리도 준비 중이다. LFP 배터리와 신소재 쪽으로 사업 전략을 이제 확장시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도 동사가 좀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는 거죠. 차기 비즈니스 모델은 LFP 배터리 생산, 소재 사업 진출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4년부터 ESS용 LFP 배터리 라인 증설을 완료한 이후 25년부터 0.2기가와트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롤투롤 기반 소재 생산도 내년에 기대가 된다. 또한 자회사인 PNT MNS와의 경영 정상화, 다양한 소재 장비 개발 등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장도 계획이 되고 있다. 동사는 2차 전지 사업 외에 전지박 동박 사업, MLCC, FCCL 이게 이제 저거에 들어가는 거죠. PCB 등 소재 사업도 영위 중에 있다. 이걸 이제 키우겠다는 거죠. 특히 국내 동박업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중국 법인을 통해 중국 로컬 동박업체 장비도 공급 중에 있다. 특히 동박 장비는 대량으로 납품하다 보니 높은 효율성으로 수익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을 통해 부품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내재화 품목에 따른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법인을 통해 티타늄 드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티타늄 드럼에서 티타늄이 들어가면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추후에 신사업으로 LF 배터리 ESS용으로 소재와 소재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을 동사가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동사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상승시키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동사의 멀티플이 글로벌 평균 대비 낮은 이유가 해소가 됐습니다. 국내 셀 고객사 규모의 국내 셀 고객사 규모의 어떤 대형 해외 고객사 거래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테슬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사는 기존 SK1 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타 배터리 대비 타 장비 업체보다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았습니다. SK1과 거래하면 모든 게 지금 박살을 나는 거죠. 고객사의 증설 유무의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외 고객사들을 비중 높게 두루 섭렵하고 있었으나
기존 해외 고객사들의 투자 규모와 국내 고객사들의 투자 규모만큼 크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됐고 향후 글로벌 출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SK연의 어떤 국내 투자가 좀 줄고 이것을 해외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면서 릴레이팅이 가능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되느냐? 실적도 또 중요하죠. 동사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003억, YY로 96%, 영업이익은 345, YY로 110%나 올라가는 그러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나 영업이익은 우호적인 환율 및 대형 프로젝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적으로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1조 728억, 영업이익이 1714억. 1714억에서 20배를 곱하면 이제 3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는 더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상향 조정을 했다. 대형 프로젝트 건의 매출 인식이 지속되면서 전체 믹스 마진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700억, 20배, 3조 4천억, 3조 5천억을 보면 1조는 더 가야 된다. 또한 높은 분기 매출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7년 공급계약 체결건들이 수주가 되고 있고 고객사 확장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단합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배터리 장비 밸류체인 내에서 전국 공정업체들 중에서 최선호주로 지금 동사가 PNT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공정업체들의 비딩과 국내양 CR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단가이나 전국 공정업체들은 맞춤식 설계와 고객사 확장으로 24년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점체인 동박과 알박의 두께는 계속 얇아지고 있고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장비들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OEM 및 신규 셀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지연됐던 유럽 업체들의 증설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동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전국공정, 이 회색이 전국공정이죠. 이게 조립공정, 화성공정, 검사 이렇게 됐는데 이 돈이 되는 조립공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수주잔고도 뭐 계속 내려갔다가 이제 YY는 좀 빠지는데 이제 바닥이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네, 2024년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그 다음 CIS는 뭐 590억 밖에 안 되고 동사는 1700억이니까 4배 정도 올라가는 코인테크도 250억 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는 히라노, 한커, 라인하너, 사네그, 세오이 기술, 하이무싱, 한스레이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퍼 한번 봅시다. 24년 다른 애들은 15.4배, 181배, 11.3배, 평균 15.4배인데 동사는 이제 10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24년 동사는 매출액 1조 700억, 영업이익이 1,700억, 내년에 거의 2천억까지 가네요. 그렇죠. 2천억에 얼마인가 20배를 하면은 4조, 지금은 3조 5천 정도가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 들어봅시다. 동사는 지금 시총이 1조 7천억이다. 목표는 최소한 3조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3조.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가진 않겠죠. 좀 쉬었다가 갈 때 다시 잡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조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네, 3조면은 거의 뭐 10만 원 정도는 일단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만 원, 3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은 3조가 좀 안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일단 목표를 10만 원에 시총은 3조 정도 보시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다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PNT가 더 갈 것이냐,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목표 가격이 얼마 거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PNT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왜 얘가 매력 포인트가 리레이팅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시면 이 주소를 치고 오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종목 상담 많이 필요하십니다. 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PNT 목표 시총 3조, 가격은 10만원까지 견뎌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어서 기분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